네, 안녕하세요. 생글교육입니다. 왜 독서인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지금까지의 수많은 교육의 내용과 형식들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가까운 미래에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었죠. 수년에 걸쳐서 미래 교육을 논하는 수많은 담론이 쏟아져 나오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습니다.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 어디론가 등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론가는 또 어딘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미래와 혁신을 논해야 될 것 같은 이 시국에 저는 낡은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독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는 본질과 뿌리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독서라는 것은 매우 본질적이고 우리 문명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설한 문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매우 단순한 답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굉장히 많은 신체적인, 물리적인 한계와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많은 인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언어 능력에 있다라고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응집력 있고 조직력을 갖춘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 언어라는 것은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문자의 출현과 함께 글로 정착이 됩니다. 거대한 집단, 도시를 건설하고 그 거대한 집단 안에 수많은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 집단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 읽기 능력, 그것이 우리 문명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죠. 글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 또 인간 자신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더 응집력을 갖춘 집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기 능력은 매우 중요한 본질이고 뿌리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읽기 능력은 단순히 지식 정보를 축적하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읽는다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일상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휘와 표현을 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언어적인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죠. 자, 의미인즉슨 이렇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사고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고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의 흐름 역시 언어를 이용하고 언어로 다시 환원돼서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량과 그가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에 따라서 그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의 폭이 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고대 원시인과는 달리 우리는 아주 폭발적으로 어휘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산다라는 것이죠. 원시인에게는 매우 단순했을 거예요. 그에게는 삼촌과 아빠를 따라서 들판과 숲을 뛰어다니면서 이건 먹을 수 있는 거, 저건 먹을 수 없는 거, 이것은 어떤 동물의 흔적, 사냥을 위한 어떤 도구를 만드는 방식, 사냥에 들어갔을 때 집단 행동의 규범들, 이런 정도의 어휘만 알면 생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특별히 이제 문명을 중심에서 이끌어야 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명과 문명이 만납니다. 한 문명과 한 문명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또 다른 어휘가 출현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수많은 어휘의 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틴어에 있죠. 또 주변 인도, 유럽어족의 다양한 어종들로부터 들어왔죠.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어에 고유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한자어가 있어요. 문명과 문명이 만나면 어휘량은 더 늘어납니다. 21세기는 이제 학문과 학문이 만나서 융합하는 세상이에요. 폭발적으로 지식 정보가 늘어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주처럼 팽창해가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간접 경험의 필요입니다. 독서는 최고의 어휘 습득 방법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독서는 가장 선명하고 명확한 문명 습득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독서를 통해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수많은 표현들을 아이들이 접합니다. 그것은 내재되고 축적되고 다시 사용되고 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중요한 독서가 자꾸만 변두리로 밀려나가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논술이나 독서도 또 다른 과목처럼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먼저 다 하고 나서 밀려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독서 과제를 내줘요. 적지 않은 아이들이 시간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하면서 못 해와요. 왜 그랬냐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시간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이들도 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바빠서 못했어요 라고 할 때 그 진실한 표정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대한 모순을 느낍니다. 왜 그러하냐? 보세요. 우리가 건설한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을 신석기 혁명 이후로 잡는다면 대략 10,000년 정도 기간으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적어도 9,800년 동안은 누군가는 지배 계급이었고 누군가는 피지배 계급이었어요. 지배 계급은 무엇을 통해서 권력을 확보했습니까? 처음에는 경제적인 독점이었어요. 그 다음엔 무엇이죠? 네, 글의 독점이에요. 지식의 독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장구한 세월,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싸우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공화국이 등장하고 공교육 시스템이 확립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읽고 쓰는 능력을 갖췄어요. 모두가 문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이걸 다 얻어놓고 이걸 다 얻어놓고 다시 또 다른 계급 투쟁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계층으로 더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지금 네가 이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니?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또한 독서 능력이라는 것은 국어 능력만이 아니에요.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아이는 국어 성적을 봤으니 보니까 독서보다는 영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국어 능력은 가장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기반이에요. 모국어가 충분한 아이들은 전 과목에서 유리합니다. 모국어가 부족한 아이들은요. 예를 들자면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 많아요. 국어 능력이죠. 모국어 능력이에요. 또 적지 않은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그 영어 단어를 찾았을 때 우리나라 말로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찾았는데 추상적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추상적이라는 말을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 단어가 습득이 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국어 능력은 모든 학습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독서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독서만이 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꿈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봅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라고 해요. 대략 80%의 아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못 찾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각이 없고 꿈이 없어요. 내가 누구고 세상은 어떠하고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고 미래는 어떠할 것이고 그런 고민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꿈이 없는 아이들이 80%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어떤 꿈을 가졌냐? 지극히 현실적인 꿈을 가졌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공무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이제 뜬금없이 유튜버 되는 거예요. 아이돌 되는 거에도 있죠. 또 적지 않은 대답은 건물주 되는 거에도 있어요.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교육 기회에 불균등이 왔고 또 그것은 또 다른 소득 수준의 차이로 계층화를 낳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다고 이런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 동네에 D동, M동에 있을 것 같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대단한 명품 강사가 안 계실지라도 명품 학원이 없을지라도 물론 이 동네에 생글은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주변에는 사실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이 숨어 계세요. 책 속에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은 불평등해 보일지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독서는 평등해요. 어느 학교나 도서관이 있고 어느 동네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얻기 쉬운 세상이 주어지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걸렸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디 이렇게 책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도서관 접근이 그렇게 용이했나요? 자, 독서는 평등합니다. 그 책 속엔 인류의 스승들이 숨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위대한 미래를 펼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바빠서 책을 읽을 수 없어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어쩌면 수저의 성분만은 아닐 겁니다. 더 중요하고도 위대한 습관, 인생 습관을 물려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연간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제가 하고 있는 동기부여이자 잔소리는 뭐냐면 하루에 더도 말고 20-30분이다. 하루에 20-30분 독서를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독서 숙제를 내가 내주고 있다. 그러니 한꺼번에 닥쳐서 하지 말고 하루 20-30분 너만의 독서 시간을 확보해라. 작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축적되면 엄청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이들에게 거대한 학습 공백이 생겼고 이제 일상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습관을 잡아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생글교육에서는 매우 단순한 운동 하나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루 30분 독서하기예요.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루 30분을 하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혼자서 독서 잘하고 있는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두셔요. 나름의 독서 습관을 만들어 갈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책 한 권 안 읽고 독서 논술학원이라도 다니지 않으면 아예 책을 손도 댈 것 같지 않은 아이들이 만약에 대개 자녀분들이시라면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안에서 하고 있는,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저녁 9시 반이 되면 식구들이 거실에 모입니다. 네, 하던 일을 멈추고 독서 시간이에요. 30분 동안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 시간이. 또한 여기에는 또 적절한 보상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마다 보상의 기준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게임 시간을 더 주세요 이런 아이도 있겠지만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찰을 걸었을 때 거의 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의 성취도에 따라서 얼마씩 용돈을 늘려주는 걸 보상으로 걸어서 하루에 30분 독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 큰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독서 속도가 좀 느린 아이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한 페이지를 읽는데 대략 1분이 걸립니다. 한 달이면 900페이지예요. 900페이지면 두꺼운 책 두세 권입니다. 1년이면 1800페이지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진행하고 있는 고전 읽기 중심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을 때 5년의 시간이잖아요. 5년이면요. 54,000페이지를 읽을 수 있어요. 54,000페이지면 제 뒤에 보이는 이 책장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스로 이 책장 하나를 가득 채워본 경험이 있는 아이, 그 성취감을 느껴본 아이가 또 그만큼의 넓은 이해와 언어 능력을 갖춘 아이가 어떤 과목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두려울까요? 이 아이는 어떤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도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어쩌면 이 정도의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나를 고민하고 세상을 고민하고 꿈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루 30분 독서를 가지고 우리는 우주를 얻은 것입니다. 무슨 독서를 말씀하시면서 문명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우주까지 말씀하십니까? 네, 우주예요, 우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는 그 속에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함께 부모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무엇을 읽을 것인가, 책 선별 기준과 글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